지금 고등학교에서 선택 과목으로 고전 읽기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필수 과목은 아니라서 그것을 모든 아이들이 다 읽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안녕하세요. 꽃처럼 피어나는 엄마표 교육 피우다를 운영하고 있는 정원의핀 국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많이 못 찍어서 계속해서 구독자분들을 꾸준하게 만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저는 블로그를 더 많이 이용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제 이야기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블로그에 와서 많이 확인해 보시면 더 될 것 같고요. 제가 더 열심히 유튜브를 찍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초등 고전 읽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운영하고 피우다 클럽에서 저희가 지난달에 초등 고전 읽기 혁명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같은 멤버들하고 책을 읽고 책 나눔을 좀 하고 고전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초등 아이들이 고전을 잘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고민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고전 읽기를 왜 해야 하는지, 우리가 그 목적에 대해서 조금 한번 이야기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요즘에 독서 교육, 그 다음에 고전 읽기 그런 거 중요하다고 다들 공감하시고 생각은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독서 교육 좋으니까, 고전 읽으면 좋으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왜 고전 읽기가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를 찾다가 보니까 2018년도에 어떤 유명한 사립대학에서 면접 시험 질문에 고전은 왜 읽어야 하며 너가 읽은 가장 기억에 남는 고전은 어떤 책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저도 아직 명확하게, 그러니까 왜 읽어야 하는지는 알지만 많이 읽은 목록이 없기 때문에 기억에 남고 내 인생 책이다, 이 고전은 그렇다라는 책까지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책을 읽은 경험이 없고 내가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준비를 해서 대답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의 진정성이 솔직히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단순히 이런 대학교 입학 시험 면접 문제로 나왔다고 해서 읽히자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고전 읽기가 중요하다라는 걸 점점점 많은 분들이 인식하기 시작하셨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고등학교에서 선택 과목으로 고전 읽기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필수 과목은 아니라서 그것을 모든 아이들이 다 읽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선택으로 그 과목을 취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되게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고전 읽기가 중요하다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동의하고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고전을 읽혀야 될까, 이제 그 부분을 고민을 하실 텐데, 저도 그 부분을 고민을 하다가 그럼 도대체 고전이란 무엇이냐, 고전의 책의 정의는 무엇이냐,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아이들이 이렇게 어떤 책을 읽혀야 하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이 책을 읽을 수 있을까 등등 굉장히 답답하고 어렵다,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막막한 상황에 직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고전은 무엇인가? 그거는 이 책에서 정의를 하기를, 이 책에서는 고전은 오래된 책이라고 정의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논어 같은 거 몇천 년 된 거죠. 그리고 철로역정도 몇백 년 된 거니까 그런 책은 우리가 누구나 고전이라고 주저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꽃들에게 희망이나 아니면 어린 왕자는 한 70년 됐다고 합니다. 그런 책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초등 아이들이 나쁜 어린이표라는 책을 이제 꾸준히 읽고 있죠. 그것도 한 20년 됐다고 해요. 이런 책들을 고전일까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책에서는 고전은 한 세대를 지나서, 그러니까 세대가 한 세대를 30년 주기로 잡더라고요. 세대를 넘어서 계속해서 읽혀지고 예전부터 내려오는 위대한 책을 고전이라고 하자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그냥
어떤 시간적인 의미만의 고전이 아니라 단순히 지금 30년, 40년밖에 안 된 책이지만 그것이 아이들에게 계속 읽혀지고 그 세대를 넘어서 읽혀졌다면 앞으로도 계속 읽혀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책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고전은 그럼 고전은 그런 책이야. 그런 책들을 아이들에게 읽혀야 돼. 좋은 책들을 읽혀야 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 고전을 왜 읽혀야 되는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경제가 되게 많이 발전했죠.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우리가 굉장히 많이 체감을 했어요. 지금 화상 채팅이나 화상 수업은 굉장히 막 다 일상화가 됐고 아이들이 이미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고 많은 강의들이 온라인 기반으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AI 기술, 그 다음에 로봇 기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지금보다 이제 아주 깊숙하게 파고들고 점점점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발전한다면 우리가 고민하는 인간의 문제들이 해결이 될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기술이 발전한다고 인간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 그럼 인간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간의 고민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사느냐 먹고 사는 문제에 물질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사실 한꺼풀 벗겨보면 인간의 문제는 결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 모두 철학적인 문제들입니다. 아이들 나는 누구인가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는가?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까지 지켜져야 하는가? 잘 살고 의미 있는 인생은 무엇인가? 라는 이런 질문에 대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들이 사실은 인간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4차 산업혁명이 온다고 해도 절대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심화될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의 인문, 고전, 우리 과거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과거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철학책들, 논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붐이고 유행을 하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그런 문제를 고민을 하고 그 시대에 살았던 수천 년 전에 살았던 그 시대에 살았던 그들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인간으로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는가 등등 우리가 고민하는 것과 똑같은 고민을 했던 거죠. 기술이 발전하지 않은 그 시대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전과 인문을 읽어야 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깜짝 놀랐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가 이미 기술적으로는 상용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도로 위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걸어가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한 명을 치고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거를 어떻게 프로그래밍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어떻게 대답을 할 게라는 거예요. 저는 딱 그 챕터를 보고 나서 좀 겁이 났어요. 아니 장애인을 치라고 설정할 수도 없고 비장애인을 치라고 설정할 수도 없고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 문제는 진짜 인간적인 감성,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모든 사람들의 합의, 또한 철학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다 통합적으로 필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문학의 도움이 앞으로의 시대에는 더 많이 필요하고 이런 판단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잘하는 아이들, 그런 어른들,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나 또한 부모님 세대들도 고전 인문학 책을 읽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읽는다는 건 곧 미래를 보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막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나라의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이런 부동산을 막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들이 왜 과거를 공부하겠어요? 과거로 돌아가서 그걸 살 게 아니라 앞으로 사인들을 보고 이 과거에 됐던 거를 거울 삼아 미래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의 인간의 문제는 여전히 똑같으니까 과거의 걸 비추어서 과거의 역사, 철학, 문학 이런 거를 보고 그들이 살아갔던 것에서 지혜를 얻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서 방향들을 결정하고 그것을 더 매끄럽게 미래를 향해 더 매끄럽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하나만 가지고 인간의 문제는 결코 기술이 발전해도 변하지 않고 그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이 명제 하나만 가지고서도 인문학, 고전 문학을 꼭 읽어야 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고전하면은 고전 문화, 역사, 철학 이렇게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지금 아이들에게 고전을 읽히라고 하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문학이죠. 문학은 스토리가 있고 재미가 좀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문학책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고, 이제 실질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왜 고전 문학을 읽어야 하는지, 책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고요. 제가 그래서 이런 고민들의 결과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막연한 그런 상황 가운데 딱 직면한 우리 엄마들에게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그 피우다 클럽에서 같은 어머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초등인문 아카데미라는 초인화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부루타 방식으로 아이들과 소통하고 책을 읽고 하는 방법으로 지금 1월달 시작을 했는데, 제가 올 한 해 동안 1년 동안 그 프로그램이 잘 정착이 되어서, 그리고 그것을 한 달 하면서 팔로잉 해보고 수정 작업을 해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에는 아마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영상을 보신 분들 꼭 이제 아이하고 왜 읽어야 하는지를 아셨으니까 한번, 이 책은 진짜 뭐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베스트셀러에 있었던 책이기 때문에 초등 고전 읽기 혁명 이 책 꼭 읽어보시고요. 이 책 읽어보시고 아이하고 고전 읽기를 꼭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고요.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